새벽 4시 신문을 돌리던 소년의 걸음이 멈췄어요. 서울 서초동 대성그룹 본사 앞 고급 빌딩 로비였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소파에 앉아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째각째각 시계 초침소리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또 다른 소음이요. 소녀는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틀림없었어요. 녹음장치 작동음이었거든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펜을 쥐고 빠르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죠. 회장님, 시계 속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로비로 뛰어들어갔어요.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신사 앞에 쪽지를 내밀었죠. 이 작은 쪽지 한 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김민준이었어요. 16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하지만 학교엔 거의 가지 않았어요.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신문을 돌려야 했거든요. 민준이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 사고 이후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했거든요. 30m 밖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벽 너머 쥐가 기어가는 소리도 들렸죠. 학교에서 아이들은 민준이를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시험 때 옆 사람 연필 소리만 들어도 답을 맞힌다고 의심했거든요. 결국 민준이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어요. 서초동 고급 주택가를 돌며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시계 소리가 이상했어요. 째각째각 초침 소리 사이로 삐하는 미세한 전자음이 섞여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알았어요. 그건 녹음장치 작동음이었죠. 중학교 때 학교 폭력 신고하려고 녹음기를 숨겨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노신사는 쪽지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빤히 쳐다봤죠.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소년을 끌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노신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괜찮네, 이 친구는 내 손님일세. 경비원들이 물러갔어요. 노신사는 민준이에게 물었죠. 자네 귀가 좋은가 보군.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노신사는 대성그룹 회장 정태민이었어요. 75살 노익장이었죠. 30년 전 작은 건설 회사로 시작해 지금은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을 일궈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걱정이 많았어요.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신사업 정보가 경쟁사로 흘러나갔어요. 임원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 회장은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 시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민준이는 대답했죠. 내 초침 소리 사이로 삐하는 전자음이 들려요. 3.5kHz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 어린 소년이 주파수까지 알아듣다니. 시계를 풀어 귀에 대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은 진지했죠. 자네 나를 따라오겠나? 정 회장이 물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어른을 따라가는 건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이 노신사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절박함이었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시태그 2장. 정 회장의 집무실은 본사 최고층 3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준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빨라졌죠.
이 노인은 누구일까? 왜 나를 믿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공간이었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새벽 5시 서울은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시계를 꺼냈어요. 스위스 명품 브랜드 파텍 필립이었죠. 200만 원짜리 시계였어요. 여기 앉게. 정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어요. 째각째각째각.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그 사이로 삐삐삐. 미세한 전자음이 섞여 있었죠.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분명히 녹음 장치가 들어 있어요. 정 회장은 책상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부장. 지금 당장 집무실로 오게. 긴급한 일일세.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봤죠.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준입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민준이 자네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정 회장이 물었어요. 민준이는 집무실을 둘러봤어요. 귀를 기울였죠. 책상 서랍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장 뒤편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났죠. 창문 블라인드 모터 안에서도 들렸어요. 회장님, 민준이가 말을 꺼냈어요. 여기 집무실 안에만 최소 5개는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개나. 민준이는 일어나서 집무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귀를 세우고 소리를 추적했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 사이에 작은 검은색 물체가 있었어요. 1cm도 안 되는 크기였죠. 여기요. 민준이가 가리켰어요. 정 회장이 다가와서 봤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죠. 만지면 안 되겠군. 증거를 남겨야 하니까. 민준아 다른 곳도 찾아보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수색했어요. 책장 뒤편 벽면에 붙어 있는 녹음 장치, 블라인드 모터 안에 숨겨진 녹음 장치, 소파 밑에 테이프로 붙여진 녹음 장치, 심지어 화장실 거울 뒤편에도 있었어요. 이건 대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에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부장이었어요. 김 부장 자네 보안 담당 아닌가? 정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죠. 그럼 설명해보게 어떻게 내 집무실에 녹음 장치가 5개나 설치될 수 있는지 말일세. 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 부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녹음 장치라니요. 그게 무슨... 말을 더듬었죠. 정 회장은 민준이를 가리켰어요. 이 친구가 찾아냈네. 자네 당장 조사를 시작하게. 누가 언제 어떻게 설치했는지 밝혀내야 해. 김 부장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회장님, 이 아이가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정 회장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라니, 내가 직접 확인했네. 5개 모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민준이는 불안했어요.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 심장 박동 소리가 이상했거든요. 두근두근두근.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죠. 민준이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진다는 거요. 지금 김 부장의 심장은 분당 120회 이상 뛰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사람 심장 소리가 이상해요. 뭐? 정 회장이 돌아봤죠. 김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는 거야, 이 꼬마가.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30대 초반 남자가 들어왔죠. 정장 차림의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물었어요. 정 회장의 아들 정민호였어요. 대성그룹 전무이사였죠. 회장 후계자로 점쳐지는 인물이었어요. 민호야, 잘 왔다. 정 회장이 말했어요. 집무실에 녹음 장치가 설치돼 있었어.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녹음 장치요. 누가 그런. 모르네. 지금 김 부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참일세. 민호는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는요. 이 친구가 녹음 장치를 찾아냈어. 귀가 아주 좋은 친구야. 정 회장이 설명했죠. 민호는 민준이에게 다가왔어요. 고맙네,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준이는 느꼈어요. 이 사람도 심장 박동이 빠르다는 걸요. 해시태그 3장.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그 이후로 정 회장의 부름을 받고 매일 집무실에 출근했어요. 신문 배달은 그만뒀죠. 정 회장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민준이에겐 거금이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민준이는 생활비가 절실했죠. 민준이의 역할은 간단했어요. 매일 아침 집무실 전체를 점검하는 거였어요. 새로운 녹음 장치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정 회장이 만나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였어요. 김 부장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녹음 장치들은 모두 중국산 초소형 제품이었죠.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집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정 회장과 비서 그리고 청소 직원뿐이었거든요. 모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어요. 민준이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어요.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귀를 기울였죠. 오늘도 깨끗해요. 민준이가 보고했어요.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고맙네, 민준아. 자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 하지만 민준이는 불안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집 앞 골목에서 검은 승용차가 계속 서 있었어요. 할머니도 걱정했어요. 민준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민준이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정 회장은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네. 자네도 참석해주게. 무슨 회의인데요? 임원 회의일세. 우리 회사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야. 정 회장이 설명했죠. 민준이는 긴장했어요. 그런 자리에 자신 같은 아이가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회의실은 집무실 옆층에 있었어요. 큰 테이블에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50대 이상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민준이를 보고 수군거렸죠. 저 아이는 누구야? 회장님 손자인가? 민준이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정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신사업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내년부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자료가 배포됐어요. 민준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임원들의 심장 박동 소리를 하나하나 체크했죠.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분당 70에서 80회 정도였죠. 하지만 한 사람만 달랐어요. 테이블 끝에 앉은 40대 후반 남자였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두근두근두근. 민준이는 그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이름표에 이사 박성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 이사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회의 중인데도 말이에요. 정 회장이 질문을 던졌어요. 박 이사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박 이사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 네, 저는 찬성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불규칙하게 뛰었죠. 민준이는 메모지에 적었어요. 박 이사 이상함. 정 회장에게 쪽지를 건넸죠. 정 회장이 쪽지를 읽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죠. 박 이사도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박 이사 잠깐만. 정 회장이 불렀어요. 박 이사의 걸음이 멈췄죠. 네, 회장님. 자네 오늘 좀 이상하던데 무슨 일 있나? 정 회장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별일 없습니다. 박 이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정 회장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라는 신호였죠. 박 이사, 자네 정직하게 말해보게.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오늘 회의 내용 어디 흘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을 더듬었죠. 정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경호원 2명이 들어왔어요. 박 이사 휴대폰 좀 보여주게. 박 이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경호원이 받아서 정 회장에게 건넸어요. 정 회장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함을 열었죠.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이사, 이게 뭔가. 화면에는 방금 전 회의 내용이 문자로 전송돼 있었어요. 받는 사람은 경쟁사 임원이었죠. 끝났네. 정 회장이 말했어요. 박 이사, 자네 지금 당장 직위 해제일세. 박 이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울먹였죠.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나가게. 경호원들이 박 이사를 끌어냈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회의실에는 정 회장과 민준이만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정 회장은 의자에 앉았어요. 한숨을 깊게 쉬었죠. 민준아, 고맙네. 오늘도 큰 도움을 줬어. 아니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들리는 걸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는 불안했어요. 박 이사가 끌려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던 눈빛이 기억났거든요. 증오에 찬 눈빛이었죠.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하겠구나. 민준이는 생각했어요. 회장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이사 말고 다른 사람도 있을까요? 정 회장이 고개를 들었죠. 무슨 말인가? 제 말은 박 이사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뒤에서 지시한 건 아닐까요? 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민준이 말이 맞았어요. 박 이사는 중간 관리자였죠. 혼자 경쟁사와 거래할 만큼 큰 권한이 없었어요.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네 말이 맞네. 정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분명 배우가 있을 거야. 하지만 누구일까?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안한 예감만 들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가 회사를 나서려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민준아, 잠깐만. 돌아보니 정민호였어요. 정 회장의 아들이었죠. 네, 전무님.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민호가 다가왔어요. 오늘 박 이사 일 잘했더라.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느꼈죠. 이 사람 심장 박동이 또 빨라지고 있다는 걸요. 두근두근두근.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잘 보살펴드려. 하지만 조심해.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민호는 웃었어요. 그냥 조언이야. 이 바닥에는 보이는 것보다 복잡한 게 많거든.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죠.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민호의 뒷모습을 봤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아직도 들렸어요.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뭔가 숨기고 있어. 민준이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뭘 숨기는 걸까?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생각했어요. 박 이사의 배후, 민호의 이상한 경고, 그리고 점점 커지는 위험의 그림자.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아 늦었구나. 밥 먹어라. 네 할머니. 민준이는 밥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죠.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얘야.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귀를 기울였죠. 집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확인했어요.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모두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준이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각오했어요. 어떤 일이 와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정 회장을 지키겠다고. 해시태그 사장.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민준이는 평소처럼 집무실에 출근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복도에 경호원들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집무실 문을 열었어요. 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인사했어요. 왔나 민준아. 정 회장이 손짓했어요. 이리 와서 앉게. 민준이는 앉았어요. 정 회장이 말을 꺼냈죠. 민준아 어제 박 이사일 고맙더군 자네 덕분에 큰 문제를 막았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자네는 내게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그런데 말일세. 정 회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젯밤 이상한 전화를 받았네. 누구한테요? 모르겠어. 익명이었지 하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 무슨 내용인데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정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 사람이 그러더군 민준이를 조심하라고. 민준이요. 민준이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래, 자네 말일세 그 아이는 스파이라고 했어. 회장님을 감시하고 있다고. 민준이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스파이라니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있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 회장이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누군가 자네를 이용하려는 것 같으니까. 그날 오후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타닥타닥타닥. 빠른 걸음이었죠. 민준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2명이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민준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걸요. 뛰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 승강장으로 들어갔죠. 남자들도 뒤따라왔어요. 민준이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는 재빨리 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 하나가 민준이 팔을 잡았죠. 야, 꼬마. 민준이는 소리쳤어요. 나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남자는 당황했죠. 손을 놨어요. 민준이는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죠. 남자들은 승강장에 남겨졌어요. 민준이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반겼어요. 민준아 왔니? 밥 먹어라. 네, 할머니. 민준이는 대답했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차 엔진 소리였죠.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어제도 봤던 그 차였죠. 민준이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 회장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민준아, 왜 이 밤에? 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누가 저를 따라다녀요. 방금 지하철역에서도 쫓아왔어요. 뭐라고? 정 회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지금 어디 있나? 집이에요. 알았네, 움직이지 말게.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겠네. 전화가 끊겼어요. 30분 후 경호원 2명이 도착했어요. 민준이와 할머니를 차에 태웠죠. 어디 가는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십니다. 경호원이 대답했어요. 차는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어요. 20층짜리 고급 호텔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스위트룸 문이 열렸어요. 넓은 공간이었죠. 정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민준이가 달려갔어요. 괜찮나, 민준아? 정 회장이 민준이를 안았어요. 놀랐지 하지만 이제 안전하네.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 회장은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죠.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민준이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민준이가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누구입니까?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직 모릅니다. 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밝혀내겠습니다. 그때까지 민준이와 할머님은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장님, 민준이가 말을 꺼냈어요. 저 그만둘게요. 이 일. 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 그러나? 위험해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 회장은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잘못한 건 나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네가 지금 그만두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우리 끝까지 버텨보세. 민준이는 정 회장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알겠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끝까지 버틸게요. 그날 밤 민준이는 호텔방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경호원들은 복도에서 지키고 있었죠. 민준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호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타닥 타닥 타닥. 규칙적인 소리였죠.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도 들렸어요.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요. 삐삐삐. 아주 미세한 전자음이었죠.
민준이는 몸을 돌렸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거실 천장이었어요. 민준이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어요. 천장 환풍구를 들여다봤죠. 그 안에 작은 검은색 물체가 있었어요. 녹음 장치였어요. 여기에도 민준이는 식은땀이 났어요. 재빨리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복도로 나가 경호원을 불렀죠. 저기요. 경호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가? 방 안에 녹음 장치가 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호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즉시 정 회장에게 연락했죠. 잠시 후 정 회장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준아 어디 있나? 천장 환풍구요. 민준이가 가리켰어요. 정 회장은 경호원에게 지시했어요. 당장 확인해 보게. 경호원이 의자에 올라가 환풍구를 열었어요. 작은 녹음 장치를 꺼냈죠. 회장님 맞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예요.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곳까지 미리 설치해뒀다는 건가? 목소리가 떨렸죠. 민준이는 깨달았어요. 누군가 자신들이 여기로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였죠. 회장님,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요. 정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 내부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어. 정 회장은 경호팀장을 불렀어요. 김 팀장 지금 당장 다른 호텔로 옮기게. 그리고 이번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와 자네만 알고 있어야 해. 네, 회장님. 경호팀장이 대답했어요. 30분 후 민준이와 할머니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이번엔 강북의 작은 모텔로 향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죠.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안전했어요. 할머니가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민준아 무섭지? 괜찮아요 할머니.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할머니는 민준이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민준이 용감하구나. 정 회장이 방문을 닫고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미안하네. 자네를 이렇게까지 위험에 빠뜨릴 줄은 몰랐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회장님 혹시 누군지 짐작하세요? 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한 사람이 떠오르긴 하네. 하지만 그 사람이라면 말을 멈췄어요. 민준이는 기다렸어요. 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믿고 싶지 않아. 누구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내 아들 민호일지도 모르겠네. 민준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무님이요. 증거는 없네. 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정교해. 회사 내부를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내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어. 민호라면 가능하지. 민준이는 민호를 떠올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심장 박동이 이상했던 걸요. 그리고 어제 했던 이상한 경고도요. 회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한다니. 믿고 싶지 않지만 확인해 봐야겠어. 민준아 자네 내일 회사에 출근하지 마. 여기서 며칠 쉬게. 알겠어요, 회장님. 그날 밤 민준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좁은 모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정말 민호가 배신자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해시태그 5장. 사흘이 지났어요. 민준이와 할머니는 호텔에서 지냈죠. 경호원들이 24시간 지켰어요. 민준이는 답답했어요. 방 안에만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 회장이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날 아침 정 회장이 찾아왔어요. 민준아, 좋은 소식일세. 무슨 소식인데요? 범인을 잡았네. 정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놀랐어요. 정말요? 누구예요? 김 부장일세. 정 회장이 대답했어요. 보안 담당 김 부장.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했어. 녹음 장치도 김 부장이 설치했고 박 이사도 김 부장이 매수했지. 그리고 자네를 협박한 것도 김 부장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어. 민준이는 기억했어요. 처음 녹음 장치를 발견했을 때 김 부장의 심장 박동이 이상했던 거요.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왜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일세. 정 회장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경쟁사에서 거액을 받고 우리 회사 기밀을 팔아넘겼어. 10년 넘게 믿었던 사람인데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는 호텔 로비에서 집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 회장의 아들 정민호가 나타났어요. 민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민호가 말했어요. 둘은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말을 꺼냈죠. 민준아, 고생 많았어. 네.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이상한 말 들은 거 없니? 이상한 말이요. 민준이가 되물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 일이나 그런 거. 민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민준이는 불안했어요. 민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별로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잘 보살펴드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줘. 아버지한테 말하기 전에. 알겠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생겼죠. 왜 민호는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걸까? 저녁이 됐어요. 민준이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호원 한 명이 따라왔죠. 며칠만 더 경호를 서겠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김 부장이 범인이라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김 부장의 심장 박동은 분명 거짓말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심장 박동도 똑같았죠. 민준이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종이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었죠. 녹음장치 발견, 박 이사 적발, 추격, 김 부장 체포, 그리고 민호의 이상한 부탁. 그때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민준이는 눈을 크게 떴죠. 설마, 혼잣말을 했어요. 설마 민호가. 하지만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정 회장의 아들인데. 민준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손이 떨렸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심장 박동만으로는 부족했죠. 잘못 의심하는 거라면 큰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회사로 출근했어요. 정 회장이 반겼어요. 어서 오게 민준아.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회장님.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호에 대한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집무실을 점검했어요. 새로운 녹음 장치는 없었죠. 정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민호 전무님에 대해 이상한 점 느끼신 적 없으세요? 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 왜 그러나? 민준이는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제 민호 전무님이 저한테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한테 말하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때 심장 박동이 너무 빨랐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어요.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민준아, 자네 확신하나? 확신은 못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맞아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았네. 내가 조사해 보겠네. 민준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네, 회장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됐어요. 민준이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호원 한 명이 따라왔죠. 며칠만 더 경호를 서겠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김 부장이 범인이라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김 부장의 심장 박동은 분명 거짓말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심장 박동도 똑같았죠. 민준이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어요. 종이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었죠. 녹음장치 발견, 박 이사 적발, 추격, 김 부장 체포, 그리고 민호의 이상한 부탁. 그때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민준이는 눈을 크게 떴죠. 설마, 혼잣말을 했어요. 설마 민호가. 하지만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정 회장의 아들인데. 민준이는 더 깊이 생각했어요. 김 부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나? 민호였어요. 경찰 기록을 확인했나? 안 했죠. 그냥 민호 말만 믿었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손이 떨렸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심장 박동만으로는 부족했죠. 잘못 의심하는 거라면 큰일이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결심했어요. 내일 회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김 부장이 정말 체포됐는지, 경찰 기록이 있는지, 민호가 거짓말을 했는지. 다음 날 새벽 민준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경호원에게 말했어요. 저 회사에 잠깐 다녀올게요. 경호원이 따라 나섰죠. 함께 가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민준이는 보안팀 사무실로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민준이는 자리에 앉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 이름을 입력했죠. 체포 기록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분명 민호가 체포됐다고 했는데.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정 회장이 준 특별 권한이 있었거든요. 김 부장 이름으로 다시 검색했죠. 결과는 똑같았어요. 체포 기록 없음. 민준이는 식은땀이 났어요. 민호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김 부장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민호는 거짓말을 한 걸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찾고 있나 민준아. 민준이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호가 서 있었죠.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아, 전무님. 민준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저는 그냥 말을 더듬었죠. 민호가 다가왔어요.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김 부장 검색 기록이 떠 있었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 부장을 찾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죠. 민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두근두근두근.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전무님.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부장은 정말 체포된 거 맞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준이를 빤히 쳐다봤죠.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준아. 민호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무 많이 아는 건 독이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몇 분 후 민준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즉시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회장님. 민준아, 무슨 일인가? 회장님, 큰일이에요. 민준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김 부장은 체포되지 않았어요. 경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정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방금 민호 전무님이 저를 말을 멈췄죠. 정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아,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게.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연락하겠네. 네, 회장님.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일어났어요. 경호원에게 말했죠. 빨리 나가요. 둘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민준이는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민준이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호가 배신자라는 걸요. 그리고 김 부장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뭘까? 단순히 돈 때문일까?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는 걸까? 해시태그 6장. 그날 저녁 정 회장은 개인 탐정을 불렀어요. 민호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죠. 탐정은 사흘 동안 민호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민호는 매일 밤 강남의 한 고급바에 갔어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김 부장이었어요. 체포됐다던 김 부장이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탐정이 사진을 찍었어요. 민호와 김 부장이 술잔을 부딪히는 모습이었죠. 정 회장은 사진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게 대체... 목소리가 떨렸죠. 탐정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김 부장은 체포된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확인해 봤는데 기록이 없어요. 뭐라고? 정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럼 민호가 거짓말을 한 건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민호 전무와 김 부장은 1년 전부터 비밀 계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계좌로 경쟁사로부터 거액을 받았어요.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호가, 내 아들이, 믿을 수 없었죠. 탐정이 서류를 건넸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명백한 증거였죠. 정 회장은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자네 말이 맞았네. 민호가 배신자였어. 민준이는 놀랐어요. 정말이요. 회장님 아들이. 그래,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정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사회를 소집하겠네. 그리고 민호를 해임하겠어.
아들이 든 모든 회사를 배신한 자는 용서할 수 없네. 사흘 후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모든 임원들이 모였죠. 민호도 참석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도 구석에 앉아 있었죠. 정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김 부장 말씀이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죠. 아니, 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김 부장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민호와 김 부장이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을 더듬었죠. 정 회장이 서류를 던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어요. 설명해 보거라. 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왜 경쟁사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는지, 왜 김 부장과 공모했는지, 왜 내 아버지를 배신했는지.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정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녹음 장치를 설치한 것도 너였지. 박 이사를 매수한 것도, 그리고 민준이를 위협한 것도 모두 내 짓이었어. 아니에요, 아버지. 민호가 소리쳤어요. 저는 하지만 심장 박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두근두근. 민준이는 들을 수 있었죠. 정 회장은 손을 들었어요. 이사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민호 전무를 해임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임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결국 만장일치였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차갑게 말하고 회의장을 나갔죠. 정 회장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민준이만 남았죠.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지. 정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쫓아낸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네.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 민준이는 정 회장 옆에 섰어요. 잘하신 거예요. 회장님은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정 회장이 민준이를 봤어요. 고맙네, 민준아.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들리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아, 밥 먹어라. 네, 할머니. 민준이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민준이가 받았어요. 민준아.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였죠. 잘 봤어, 오늘 이사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민준이는 긴장했어요. 뭐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 민호가 웃었어요. 그냥 인사하려고. 곧 다시 만날 거야. 그때 후회해. 전화가 끊겼어요. 민준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죠. 그날 밤 민준이는 집에서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죠. 민준아, 이제 위험한 일 없겠지. 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지난 한 달이 꿈만 같았어요. 신문 배달 소년에서 재벌 회장의 보안 담당이 되다니. 민준이는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득 민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이요. 증오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빛이었죠. 민준이는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죠. 귀를 기울였어요. 집 밖 소리들이 들렸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옆집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 모두 평범한 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 회장을 도와서 좋았지만 민호를 감옥에 보낸 건 자신이었거든요. 물론 민호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찜찜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학교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쳐다봤어요. 민준아 어디 갔었어? 친구 하나가 물었죠. 일이 좀 있었어.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수업을 들었어요. 수학 시간이었죠. 선생님이 칠판에 공식을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회사 일이 맴돌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민준이는 혼자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 몇 명이 다가왔죠. 민준아 같이 먹자. 놀란 일이었어요. 전에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이 물었죠. 민준아 너 요즘 뭐해?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응 회사에서 일해.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대박 뭐 하는데? 보안 관련 일이야.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고등학생이 회사 일을 한다니. 민준이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비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방과 후 민준이는 도서관에 갔어요. 공부를 하려고요. 그동안 학교를 많이 빠져서 따라잡아야 했거든요. 책을 펼쳤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 회장이었죠. 민준아 지금 시간 있나? 네 회장님. 회사로 와줄 수 있겠나?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말일세.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민준이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죠. 30분 후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0층 집무실로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정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낯선 사람이 있었죠. 60대쯤 되는 남자였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민준아. 정 회장이 손짓했어요. 이분이 바로 민준이일세. 남자가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반가운 눈빛이었죠. 아, 소문으로만 듣던 그 소년이로군요. 남자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나는 한국그룹 회장 이정훈이라고 하네.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민준이는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앉게. 이 회장이 말했어요. 자네 이야기 많이 들었네. 귀로 녹음 장치를 찾아낸다고. 정말 대단하더군. 민준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 회장이 정 회장을 봤어요. 정 회장 자네 좋은 인재를 발견했어. 이런 능력은 정말 귀하지. 정 회장이 웃었어요. 그렇지 민준이는 우리 회사 보물일세. 이 회장이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이 자네 혹시 우리 회사도 한번 봐줄 수 있겠나? 요즘 우리 회사도 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민준이는 정 회장을 쳐다봤어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도와주게. 민준이는 대답했죠. 해볼게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더 바빠졌어요. 대성그룹뿐 아니라 한국그룹 일도 맡게 됐거든요. 주말마다 두 회사를 오가며 점검했어요. 녹음 장치나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했죠.
그러면서 민준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이 귀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제는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제 귀가 좋아요. 할머니가 웃었죠. 그래, 우리 민준이 장하다. 예전엔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구나. 네, 할머니.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이 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자랑스럽다 얘야. 민준이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됐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해시태그 7장.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회사를 재정비하고 있었죠. 민호와 김 부장이 빠진 자리를 새로운 인재들로 채웠어요. 회사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죠.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이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정 회장은 외부 미팅에 나가 있었어요. 갑자기 집무실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죠. 민호 씨. 민준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왜 여기? 인사하러 왔지. 민호가 웃었어요. 마지막 인사.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거든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죠. 이거 기억나? 민호가 물었어요. 내가 처음 찾아낸 녹음 장치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죠. 사실 이건 내가 설치한 게 아니야. 뭐라고요? 민준이가 되물었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놀랍지. 녹음 장치를 설치한 건 우리 아버지였어.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다고. 민호가 비웃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의심이 많지 임원들을 믿지 못해서 몰래 감시했어. 녹음 장치도 카메라도 다 아버지가 설치한 거야.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민호 씨는? 나는 그걸 알아냈을 뿐이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용했지. 너처럼 순진한 애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몰아붙였어. 이사회에서 아버지가 날 해임하게 만들었지. 왜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냐고. 저 늙은이가 날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 30년을 기다려도 회장 자리를 안 넘겨줬어. 그래서 직접 빼앗으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민호가 민준이를 노려봤어요. 내 귀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했어. 민준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책상에 등이 닿았죠. 민호가 다가왔어요. 이제 너를 없애면 모든 게 끝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 회장이 들어왔죠. 경호원 둘이 함께였어요. 민호야. 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 들었다. 민호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버지. 정 회장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녹음 중이었죠. 내 고백 다 녹음했어. 이제 경찰에 넘기겠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호원들이 민호를 잡았어요. 나나. 민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민준아 괜찮나? 정 회장이 민준이에게 다가왔어요. 네 회장님.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정 회장이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진실을 밝혔어. 민호는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나 없으면 회사 못 지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저녁 정 회장은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자네한테 제안이 있네. 무슨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지 않겠나? 보안 담당으로 말이야. 민준이는 놀랐어요. 저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정 회장이 웃었어요. 학교는 다니면서 하면 되네. 주말에만 나와도 좋아. 자네 능력이 필요해. 민준이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해볼게요. 정 회장이 기뻐했어요. 고맙네, 민준아. 자네는 내게 큰 선물이야. 민준이는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죠. 며칠 후 민호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였죠. 김 부장도 함께 잡혔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정 회장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민준이는 정 회장 곁에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정 회장이 대답했어요. 슬프긴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집에서 할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죠. 민준아, 이제 위험한 일 없겠지. 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민준이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지난 한 달이 꿈만 같았어요. 신문 배달 소년에서 재벌 회장의 보안 담당이 되다니. 민준이는 웃었어요. 며칠 후 민호는 경찰에 체포됐어요. 횡령과 배임 혐의였죠. 김 부장도 함께 잡혔어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정 회장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민준이는 정 회장 곁에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정 회장이 대답했어요. 슬프긴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사라진 자리를 다른 임원들이 채웠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오히려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민준이는 평소처럼 집무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이상한 소리가 없는지 확인했죠. 깨끗했어요. 녹음 장치도 카메라도 없었어요. 정 회장이 들어왔어요. 민준아, 오늘도 수고하는구나. 네, 회장님.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네. 아니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죠. 정 회장이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겸손한 것도 좋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하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그날 오후 민준이는 회의실에서 보안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팀장이 말했죠. 민준 씨 덕분에 우리 팀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팀원들도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는 쑥스러웠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아니에요. 다들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팀장이 웃었어요.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불렀죠. 민준 씨. 돌아보니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20대 중반쯤 됐어요. 저는 홍보팀 박수진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인사했어요. 박수진이 말했죠. 민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등학생이 이런 일을 한다니. 민준이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박수진이 물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사보에 실으려고요. 직원들이 민준 씨 이야기 궁금해하거든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회장님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녁이 됐어요.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문득 몇 주 전 이 계단에서 쫓겼던 일이 떠올랐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민준이는 당당하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철을 탔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이었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아 왔니? 네 할머니. 민준이는 밥상에 앉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받았어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우리 민준이가 유명해지는구나. 민준이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신문 배달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보안 담당이 됐어요. 인터뷰 요청까지 받고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요. 이 소박한 행복이요. 민준이는 웃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사랑한다 얘야. 그날 밤 민준이는 방에 누워 핸드폰을 봤어요. 정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민준아 내일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네 함께 점심 먹자꾸나. 민준이는 답장을 보냈어요. 네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됐어요. 이제 민준이는 알았어요. 자신의 특별한 귀가 약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요.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요. 해시태그 8장. 석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정식으로 대성그룹 보안팀에 합류했어요. 주말마다 출근해서 회사 전체를 점검했죠. 새로운 녹음 장치나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했어요. 정 회장은 민준이를 믿었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 회장이 학교의 이야기에서 복학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는 회사 로비에서 정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정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어요. 민준아 기다렸나? 네 회장님. 둘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개인실이었죠. 음식이 나왔어요. 정 회장이 말을 꺼냈어요. 민준아 요즘 어떤가? 좋아요.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학교도 재미있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정 회장이 웃었어요. 자네 덕분에 회사가 많이 안정됐어. 요즘은 걱정 없이 잘 수 있네. 민준이는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회장님 민호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네. 항소했지만 기각됐어. 이제 교도소에 있지. 민준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네. 민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저는 그냥 들리는 걸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게 용기야. 정 회장이 대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거든. 특히 자네처럼 어린 나이에는 더욱 그렇지. 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정 회장이 민준이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보너스 일세. 정 회장이 웃었어요. 자네 수고에 대한 보상이야. 민준이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수표가 들어 있었죠. 1,000만 원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민준이가 당황했어요. 밖에. 정 회장이 말했어요. 자네 할머니께 효도하게. 그리고 학교 등록금도 내고.
민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정 회장이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준아, 자네는 나한테 희망이야. 세상에는 자네 같은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해.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잊지 않을게요. 둘은 헤어졌어요. 민준이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민준이는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신문 배달하며 이 거리를 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네.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반겼어요. 민준아, 왔니? 네, 할머니. 민준이는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뭐니? 할머니가 물었죠. 보너스예요. 정 회장님이 주셨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죠. 어머나, 이게 얼마야? 1,000만 원이에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이제 병원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민준이 장하다. 눈물을 흘렸죠. 민준이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그날 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민준이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의 소리들이 들렸어요.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민준이는 이제 이 소리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6살 신문 배달 소년 민준이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 능력 덕분에 재벌 회장을 구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만의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약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죠. 민준이처럼 끝까지 버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